네, 마감전 업앤다운 오늘은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지난주 후반하고 다를 게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컨셉군 종목군 시세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부장님께서는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아침장에도 제가 업앤다운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코스닥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거래소는 매도하고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의 신고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나스닥에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 섹터들, 강한 섹터들 위주로 해서 국내에서도 그대로 모사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은 당분간은 일단은 지금의 코스닥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소의 대형주들 특히 이제 수출 중심형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최대한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종목 장세,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순환매가 강하게 돌면서 낙폭과대 종목들도 지금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스닥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택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조금 수익률을 좀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그리고 건자재 쪽 아주 강한 흐름 나와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메디톡스라든지 바이로메드 이런 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아주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에스텍파마 이 종목 시세 지금 큰 폭으로 눌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재상승 시도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한번 리딩을 했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눌렸었죠. 24,000원, 3,000원 부분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좀 추세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스테파마도 궁극적으로 32,000원대 이상의 좀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오늘 시가 부분 약 한 28,000원 정도가 저점이고 시가가 한 28,800원 정도 되는데요. 약 한 29,000원으로 보겠습니다. 29,000원 정도 계속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 가격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긍정적인 접근도 무리없지 않을까. 이 회사도 개발하는 그런 상품 쪽, 물론 화장품 쪽도 진출한다고 그랬고요. 의약품 쪽 제품에 대한 원재료 이런 부분들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라면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이 섹터 내에서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주에서는 오늘 액토즈 소프트 좀 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20%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호재성 재료가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주들 중국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게임주들이 많이 강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파티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액토즈 소프트도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또 게임주들이 라인업이 많이 좋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액토즈 소프트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강합니다. 다만 직전 오늘 고점이 한 45,900원이니까 좀 많이 내려왔죠. 한 3,000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 가격 45,9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2014년 작년 초죠. 작년 초에 발생된 고점과 일치합니다. 전 고점 저항으로 보시고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못 파셨다라면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약 한 41,000원 부근 이 정도까지 혹시 조정이 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신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하츠가요, 이번 달 최저치에서 거의 거래일수 기준으로 한 10거래일 만에 지금 시세가 따블이 났습니다. 거의 16,000원 선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한샘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건자재 섹터 전체적으로 한샘의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NX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마룻바둑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다못해 이제 건축 쪽에서 가장 실적이 안 나왔었던 데크플레이트 업체들도 바닥에서 한 20% 정도 올라올 정도니까 건자재 섹터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츠도 물론 아시겠습니다. 펜 종류 말고도 일단 전기레인지 이런 쪽까지 계속 영향을 받고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최근에 아파트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벽산이 급등하다 보니까 하츠도 같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하츠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츠도 지금 흐름이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한 12,000원대 가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워낙 지금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음봉이 나오는 날 이런 날을 매도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락 쪽 종목 보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업종별로는 조선건설, 또 IT, 아주 신저가 이 3인방일 텐데요. 자, 조선주 먼저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약간 이 종목 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급락 나왔었고, 추가로 이제 오늘 5% 낙폭 키워놓고 있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일부는 손절매를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우조선의 악재가 터진 날 10,000원이 이탈할 때가 사실은 마지막 손절 타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실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팔고 났을 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일각에서는 자율협약이라든지 워크아웃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잘 피해가면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코스닥에서 예를 들면 이제 STS 반도체 같은 경우가 되겠죠. STS 반도체도 자회사 워크아웃 자회사가 이제 부실화되니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다가 또 다른 데서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초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시피 대우조선도 그러지 말라면 사실은 없는 위치라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손절을 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7,500원. 보통 장부가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부실을 다 떠안고 대우조선의 저가가 한 7,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사이니까 그래서 좀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최악의 상태일 때를 감안한다라면은 약 한 6,000원 정도 이하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잡을 보신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거를 들고 있으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수익률 회복을 위한 방편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주들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이 가장 저가에 근접하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좀 볼게요. 사실 이 종목은 어닝 가이던스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주가는 39,000원 선, 3,000원만 더 바닥이면 거의 10년 전 그 저가 수준, 또 올해와 지난해 바닥 수준에서 한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겁을 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한 5% 정도 급락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좀 어떻게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건설업종의 아침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대부분의 기대감이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산업을 비롯해서 대림산업, GS건설 모두 다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대우건설이 조금 덜 빠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현대건설도 바로 직전 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9,000원 지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탈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36,000원대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섹터도 사실은 특별히 해외에서 기대하는 바들이 잘 나와준다라면 회복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조선주처럼 해외에서 손실 입은 게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느라고 작년에 좀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저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격대는 저점이지만 조금 더 관망하면서 수급의 좀 변화를 좀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LG전자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는 더 심합니다. 2003년도 저점까지 가 있어요. 거의 13년 만에 최저치 수준인데요. 자, 이 종목은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도 지금 휴대폰이 안 팔리고 있죠. 안 팔리고 있죠. 중국의 저가 폰들 때문에 또 특히 더 그렇겠습니다. 애플의 공세도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LG전자는 지금 휴대폰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가전도 딱히 좋은
방향성이 없고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눌려주고 있습니다. LG전자 뭐 일각에서는 뭐 제2의 소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일단 LG전자도 지금 현재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가격대가 약 한 4만 원 부근이 예전에 한 저점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점은 뭐 한 3만 원이 깨지는 수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 감안하기는 단기적으로 어렵고요. 뭐 심리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해주는 4만 원 부근이 다시 한번 깨지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형주는 전체가 다 안 좋습니다. 대형주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뭐 삼성전자 뭐 할 것 없이 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로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전 같으면 지금의 환율이라면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IT 업체들이 다 급등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급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오는데 내수주, 식음료주들은 급등하는 그런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주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손길이 피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다 수급이 이동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수급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IT하고 자동차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분명히 바닥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특히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의 시세가 끝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까. 즉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포인트가 잡히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